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며칠 전 동탄 1 신도시에 이어 동탄 2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매번 하듯이 임장기를 쓰고 있었는데 문득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말로 풀어서 영상으로 남기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 보았어요. 매우 미흡하고 매우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탄은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이 있고요. 경기도의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수원, 오산, 요 아래 평택이 보이고요.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화성시 경계면을 보면 경계면이 오산시를 품고 이렇게 용인과 수원, 안산과 접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 지역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쪽 동쪽에는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동탄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와 동탄역이 지나가는데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은 동탄 1 신도시, 동쪽은 동탄 2 신도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1동부터 동탄 8동까지 있는데요. 1, 2, 3동은 동탄 1 신도시고 4동부터 8동까지는 2 신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동탄 2 신도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여기 동탄역, SRT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동쪽으로 해서 동탄 2 신도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리베라 CC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남동탄, 위쪽을 북동탄, 아래쪽을 남동탄이라고 부르고 가운데를 중동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탄 순환대로가 지나가는데 이 길을 따라서 나중에 트램 2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엠버스나 평택 삼성전자나 이천 하이닉스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이 동탄 순환대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근처에 아파트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라인은 동탄대로를 따라서 트램 1호선이 생길 예정입니다. 동탄 2 신도시를 A구역부터 I구역까지 임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별로 색깔을 입혀 놓았는데요. 노란색은 북동탄에서 남동탄에서 각각 좋은 동네이고 그 좋은 동네와 붙어있는 곳을 보라색,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는 구역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노란색이더라도 아래 남동탄보다는 북동탄에 있는 요 동탄역 맞은편인 시범단지가 제일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동탄역과 시범단지와 가까울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시범단지는 투자 성향이 더 많은 것 같고 호수공원 쪽은 실거주 성향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기 위해 호수공원 쪽에서 시범단지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각 구역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각 A구역부터 I구역까지 대장인 아파트들을 선정해서 아파트들끼리 과거에 어떤 비율로 시세가 형성되어 왔는지를 찾아서 33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구역별로 확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구역입니다. 동탄역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시범단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좋은 아파트 순으로 비싼 아파트 순으로 순서를 매겨보았습니다. 괄호 안에 여 퍼센트지 비율은 33평형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색칠한 부분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이 시범단지를 크게 이렇게 3등분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가나 다 구역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 구역은 동탄역과 가까워서 여기가 1등입니다. 그 다음 동탄역과 가까운 나번이 2등일 것 같지만 2등은 다번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반도 4차 아래에 상권가,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파란색 별표인 곳이 동탄 중앙초인데 혁신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 1차, 반도 4차, 호반이 여기 혁신초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울림센터라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실이 있고 도서관도 옆에 있어서 요 다 구역을 초등학생 엄마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세 수요도 탄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3등이 나번입니다. 여기서 동탄역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 구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역과 마주보고 있는 우남, 포스코 더샵, 한화 이렇게 우포한이라고 여기 3대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자면은 더샵인데요. 더샵 옆에 지하 통로가 있는데 동탄역과 롯데백화점까지 연결되는 지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길을 건너지 않아도 비를 맞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등은 브랜드가 있는 한화, 그 다음 3등은 브랜드가 조금 약한 우남입니다. 그 비율로 100%, 97%, 92% 이렇게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3번으로 정한 곳인 금강 3차인데요.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는 투자보다 실거주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3번 다음에 4-1부터 4-6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과거 시세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4등으로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누가 먼저 상승하고 누가 최고점을 찍었고 누가 덜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1부터 6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 나 구역에서 예미지는 아인초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혁신초로 배정받는 호반을 엄마들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반은 초등학생 자녀가 많아서 활발한 분위기인 반면 예미지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래에 리베라 CC가 있는데 이 리베라 CC 뷰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리순인데 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입학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에 따르면 주변 화성시, 오산시에 있는 병점고, 새마고, 화성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탄 중앙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상권들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동탄역 근처, 여기가 동탄역 롯데캐슬이고요. 그 옆에 상권이고 그 아래 린스트라우스, 그 밑에 이제 주상복합으로 아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예미지가 있고 CGV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도에서 한번 보면 이쪽이 시범단지고 방금 본 게 롯데캐슬 그 아래 상권, 그리고 린스트라우스 아래 있는 주상복합 상권들, 위쪽에 예미지와 그 아래 CGV, 요 방금 보신 사진들의 지도입니다. 이 사진은 반도 4차 근처의 상권 사진인데요. 여기는 반도 1차고 그 옆에 근린상가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뭐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학원 현수막들도 보이고요. 안쪽으로 쭉 해서 음식점과 학원들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반도 4차 아래에 있는 그 상권이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학원들입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되게 쾌적하게 잘 형성되어 있었고요. 2018년식이어가지고 주변이 다 깨끗했고 독서실, 학원, 밑에 뭐 편의점과 여러 병원들도 같이 잘 꾸며져 있었고, 제가 영상을 처음 찍는 거라서 엄청 초점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초점이 매우 흔들리더라고요.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일학과 의원, 뭐 병원하고 학원, 밑에 한솥이나 올리브영, 백다방 같은 프랜차이즈들도 같이 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그 어울림센터, 수영장과 체육시설이 있는 어울림센터와 도서관이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 4차 아래 여기 스타벅스도 있었습니다. 초점이 매우 많이 흔들리네요. 그 다음 C 구역의 상권인데 여기는 금강 3차 앞에 있는 상권입니다. 지도로 보면 여기 우남과 금강 마주보고 있는 이 앞에 상권이고요. 여기는 예미지 건너편에 있는 상권이고 여기도 위쪽에 다 학원들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예미지 앞에 있는 이 상권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면 작년 9월과 10월, 작년 추석 때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때 더샵가 하나는 14억 5천까지 찍었고 현재 급매물이 한 12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샵은 고점 이후로 거래가 없었고요. 하나는 고점 이후 한 11억에서 12억 선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남은 최고점 14억까지 찍었고 급매물은 한 11억 정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우남이 뭐 9억 2천에서 10억대까지 급매물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매물이 사라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네이버 매물 나와 있는 상으로는 11억 선에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우남이 더샵과 하나에 비해서 브랜드가 조금 약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더샵 하나는 33평부터 4, 50평대까지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남은 25평에서 33평으로 중소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도 4차는 12억까지 갔다가 현재 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호반은 11억 정도, 예미지도 10억에서 11억 정도 고점을 찍었던 것이 현재는 급매물이 한 8억 5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년 말에서 21년 초의 가격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승장에서는 비슷한 입지라면 한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과 같은 보합 조정장에서는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조금 더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먹을 수 있는 안전마진이 크다고 판단돼요. 같은 입지이지만 조금 입지가 외곽에 있거나 브랜드가 조금 약한 단지에서 급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탄 2는 동탄 1도 비슷했지만 입주 물량이 많았어서 전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 33평 기준 4억에서 5억 선으로 입지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요. 입지가 조금 좋으면 5억 선, 입지가 조금 외곽에 있거나 조금 떨어지면은 최저 한 4억 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올려져 있는 최저가보다 실제 문의를 해보면 한 2, 3천 정도는 가격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부동산을 제가 동탄 2에서 네 군데를 들렸는데 RR, 로얄동 로얄층인데 제 급매물로 좋은 가격에 나온 것들로 하나 아니면 두세 개 정도까지만 콕 집어서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본인 부동산 매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동중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매가가 33평 기준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빠졌고요. 퍼센트지는 기본 한 10에서 15%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심리랑 공급에 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매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전세가도 살짝 같이 조정을 받아서 예전에 4억 5천까지 나갔던 게 지금은 한 4억 아니면 최저 3억 8천까지 전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A구역 위쪽 동네인 B구역을 보겠습니다. 왼편에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고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모여 있습니다. 요 B구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는 센트럴 자이입니다. 연식은 가장 오래된 2015년식이지만 아래 동탄역과 가장 가깝고 치동천을 이렇게 끼고 있고 무엇보다 주변에 브랜드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센트럴 상록이 2년 더 신축임에도 약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가장 신축인 대방 DMCT는 주상복합인데 24평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나타낸 거는 33평을 기준으로 순서를 매긴 거라 여기서 제외하긴 했는데 20평대끼리 비교를 했을 때는 평당가가 대방 DMCT가 가장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 C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구역에서 1등은 롯데캐슬입니다. 40평, 45평형이 주평형이고 밑에 리베라 CC 뷰가 보이고 반도 4차의 학원 상권과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나름 가까워서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 좋은 단지는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2번부터 8번까지 제가 순서를 나타내긴 했는데 과거 시세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도 4차 상권과 동탄 순환대로 옆 그리고 곧 트램역이 생길 이 사거리 주변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부영은 가장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외곽에 있고 부영이라는 브랜드 때문인지 요 C 구역 내에서 시세가 제일 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북동탄의 마지막 D 구역을 보겠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한백 초중고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주변으로 상가주택이 있으며 대로변 주변으로 11자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은 동탄 파크자이로 1군 브랜드이기도 하고 37평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맞은편에 다원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요 학교와 11자 상권 주변에 이지더원, 반도 2차, 부영입니다. 이지더원 근처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은 경사가 좀 있어서 요 위쪽으로 갈수록 오르막길입니다. 부영 단지 내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로얄동인데요. 지도에서 한번 보면 여기가 로얄동인데 그 중에서도 입구와 가까운 477동이 가장 선호하는 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 이 동에 있는 주차장이 조금 더 넓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부영단지 평면도인데 A타입은 B타입에 비해서 주방이 좀 더 넓고 주방 창문도 더 넓고요. 드레스룸도 넓고 드레스룸에 창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A타입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주방의 넓이와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창문이 넓은지 좁은지도 자세히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V형의 이 로얄동과 B로얄동이 평소에는 한 2, 3천 정도 차이 나는데 상승장에서는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V형에서 동탄역 센텀 포레로 아파트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1차로 72%가 동의를 했고 현재 2차가 진행 중인데 80% 이상이면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11자 상권 사진이고요. 학원이 되게 빼곡히 있었고 여기 시메스 좋은 학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큼직큼직한 근린상가 시설들이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었고요. 학원들 위쪽에 정말 꽉 차 있었고 아래쪽에는 이제 뭐 스타벅스나 카페, 음식점들이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동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동탄에서 제일 좋은 동네이 호수공원 옆 동네입니다. 요 호수공원과 A라고 써져 있는 요 상권이 꼬모 상권인데 이 꼬모 상권과 가까울수록 비쌉니다. 여기서 대장은 린스트라우스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인데 이렇게 호수뷰와 상권을 아래쪽에 끼고 있고 그리고 다른 단지는 최대가 33평인데 여기는 40평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비싼 단지로는 꼬모 상권과 가까이 있으면서 브랜드인 더샵. 그런데 더샵은 동간거리가 조금 좁다고 합니다. 그 아래 V형 3단지와 4단지도 제가 2-2, 2-3으로 표시한 것처럼 시세가 비슷합니다. 여기 앞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브랜드가 조금 약하더라도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입지가 비슷하지만 여기 하우스 D는 약 10% 저렴했습니다. 옆에 초중학교도 끼고 있고 구조도 괜찮은데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2016년 시기면서 LH 시공, LH 시행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V형 25평은 3베이인 반면 하우스 D 25평은 4베이로 구조가 잘 빠졌습니다. V형은 1, 2, 3, 4, 5, 6 이렇게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이 호수와 상권에서 멀어질수록 시세가 낮았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1단지와 6단지 중에서도 1단지 옆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1단지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V형 단지 모두 정연초로 배정을 받는데 스쿨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V형이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도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 매물에서 33평형 전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3, 4단지의 전세 최저 금액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만큼 전세 수요가 탄탄하고요. 반면 5단지, 6단지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최저로 3억 8천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꼬모 상권인데요. 제가 영상으로 찍은 게 있는데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호수공원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게 자이더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린스트라우스고 그 밑에 여기가 꼬모 상권입니다. 그래서 최고층 35층까지 있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꼬모 상권이고 안에 내부를 보면 지하 3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는데 CGV라든지 옷가게, 송동길이라고 카페와 음식점들이 1층에 있었고요. 위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은행, 학원과
학원과 병원까지 정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호수공원 옆에 있는 더샵이고, 이 오른편이 부영 3단지이고 여기가 부영 3단지 앞 상권입니다. 그래서 더샵 부영 3단지이고요. 여기는 라크몽 상권이라고 해서 지도에서 봤을 때 여기 C 구역인데요. 이제 막 다 지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복도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피스텔도 같이 들어서는데, 더샵 센텀과 대방 오피스텔 전용 84,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25평형이 두 개 합쳐서 총 600세대, 약 6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아직은 공실이고요. 여기도 다 가득 차면 또 하나의 좋은 상권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올해 말에 입주하는 거 하나, 24년 9월에 입주하는 거 하나 이렇게 있어서 거의 완성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부영 4단지 앞 상권입니다. 대로변을 쭉 따라서 이렇게 큰 상가 시설, 근린 상가 시설에 학원과 병원, 아래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빼곡히 차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학원 차량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병원부터 해서 학원까지 엄청 공실도 없고 빼곡히 차 있었어요. 여기도 부영 4단지 근처의 상권인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상권이 이쪽 동네라면 지금 볼 사진은 여기 호수공원을 바라보는 이 위쪽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쭉 상가들이 있고요. 이렇게 공원을 따라서 상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부영 4단지이고 여기가 아까 본 그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사진은 부영 1단지 앞 상권입니다. 청담어학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호수공원 사진이고요. 여기는 부영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래 호수공원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여기 요 공원이고요. 밤에 여기 조명에 불 들어오면은 엄청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호수공원 아래쪽 F구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장은 자연앤 푸르지오입니다. 호수뷰이고 학교도 가깝고 푸르지오 브랜드이고 2020년식 신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동탄 순환대로 근처에 아파트들이 비싸고, 그 다음 호수가 보이는 하나포레나, 그 다음 순서로 외곽에 있는 제일풍경제와 호반, 반도 구차, 아이파크 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F구역은 임대아파트가 꽤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로로 임대라고 써놓았는데요. 여기 아이파크는 기업형 임대주택, 롯데캐슬은 뉴스테이입니다. 그리고 자이파밀리의 밑쪽에 공영 차고지가 있어서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앉아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위쪽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버스를 탄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외곽에 있는 G구역을 보겠습니다. G구역에는 동탄 물류단지 아래 반도 10차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신주거문화타운이 있는데요. 아직은 빈 땅으로 앞으로 아파트들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 H구역 목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그 목동처럼 학군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 1등은 힐스테이입니다. 신축이고 상권과 가깝고 동탄 순환대로를 끼고 있고 1군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맞은편의 호반은 23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매기진 않았는데요. 20평대로 비교를 하면 호반 2편한
베라체 요 순서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한신더휴와 동원 2차입니다. 초품아이 동원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권과 가까워서인지 한신더휴가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대로가 있지만 육교를 건너서 바로 초등학교로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한신이 더 비싼지 소장님께 여쭈어 보았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시고 한신더휴가 항상 더 높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버스나 출근 셔틀버스가 요 동탄 순환대로를 타기 때문에 이 큰 길 옆에 있는 단지들을 직장인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안쪽에 있는 금강보다 요 동탄 순환대로를 끼고 있는 베라체가 더 좋다고 하였으나 제가 가격을 찾아보았을 때는 금강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여기는 옥동의 상권 사진입니다. 여기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 왔는데요. 여기가 호반이고 여기가 방금 사진 보여드린 상권, 그리고 이 옆에가 힐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육교에 올라와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쪽이 동원 2차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한신더휴에서 제가 서 있는 육교를 지나서 이렇게 쪽문을 통해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신더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탄 순환대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기흥 동탄 IC를 거쳐 경부 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역인 I 구역입니다. 여기서 1등은 반도 3차인데요. 동탄대로를 바로 끼고 있고 위쪽으로 신리청과 리베라 CC뷰, 아래쪽으로는 왕배산 뷰가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을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이 비율을 통해서 각 입지별 순서를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탄역을 마주보고 있는 시범단지가 가장 비싼 1번, 그 다음 그 위쪽이 2번, 그 다음 아래 호수공원, 남동탄에서 제일 좋은 입지인 호수공원 옆이 3번, 80%, 78%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65%, 61%, 58%, 그 다음 외곽 지역에 55%, 55%, 47% 이렇게 100%에서 80%, 60에서 65, 50에서 50%, 50에서 55% 요 정도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역별로 최고점에서 현재 얼마까지 금매가 나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대부분 한 1억에서 2억 정도 빠졌는데 호수공원 근처의 더샵 부영 3단지, 부영 4단지는 최고점에서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9억 5천의 매물을 산다면 전세가 5억으로 가장 높은 시범단지 반도 4차를 먼저 검토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고점 12억을 찍었던 호수공원 옆에 더샵, 그 다음 호반, 이 순서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브리핑 해주신 물건 안에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로열동 로열층이라 매물은 다 좋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매매가 얼마에 매수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정고점을 얼마에 찍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현재 전세를 얼마에 내놓을 수가 있고 그 갭 실투금이 얼마나 드는지를 적어 보았고요. 이 시세 차익은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내었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평균 전세가율은 얼마인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이 이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체크를 했고요. 이 거품 지수는 알리알리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평균 전세가율에서 전세가율을 뺀 수치로 마이너스일수록 좋은 거고요. 마이너스 20이면 저평가되었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갭이 다른 거는 4억 정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이역선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수익률도 가장 높은 75% 여기 동원 2차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시세 차익도 한 2억 이상 정도로 해서 표시를 했고 전세가율도 대부분 50% 정도인데 60% 이상인 곳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거품 지수도 마이너스인 것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색칠된 동원 2차가 저의 첫 번째 선택지로 정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매물을 비교해야 하지만 일단 제가 다녀온 부동산 4곳의 매물만 비교를 한다면은 요 순서대로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임장기를 글로 쓰고 이 글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에 꼬박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해피프리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